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중진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당의 승리가 공천의 제일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들어보시죠. 그 취임 직후에 계속 헌신을 강조해 오셨는데 오늘 상선회의에서 요청하신 헌신이 있다면 저런 자리에서 뭐 이렇게 그런 헌신을 요구할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뵙고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들을 저에게 전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산에서 민심과 좀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당이 먼저 제기를 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지금 뭐 제2부속실이라든지 또는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상견례 자리인데 물갈이 얘기를 하기는 쉽지 그렇죠. 않은 자리긴 한데 네. 그래도 중진 의원들 속내는 좀 복잡했겠죠. 아, 복잡하겠죠. 예. 특히 영남 이제 다선 의원들이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나는 괜찮을까 이런 거겠죠. 예. 나는 그런데 괜찮을까? 그 저때 되면 이제 저 공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아웃될지 모르지만 아마 나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 사고에 이제 잘 빠지기 쉬운데 저렇게 뭐 상견례 자리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뭐 저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무감사한 것도 있고요. 그때 이뇨한 혁신위에서 이제 20% 플러스 알파 현역 의원 물갈이 해야 된다. 아예 컷오프 시켜야 된다. 이제 총선 기획단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서 오늘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을 저는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난번 그 공천 때도 그 당시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었는데 현역 물갈이 비율이 43%였습니다. 그랬군요. 특히 영남 쪽이 더 높았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기는 공천하면요, 영남에서는요, 공천 받으면 특별한 하자 없으면 당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남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기는 공천이면 내가 그래도 현역 의원이니까 제일 이기기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왜냐하면 이기는 공천은 전체 253개 선거구에서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갈 수 있는 공천을 한다는 거지 어떤 특정 지역구 하나만을 떼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남 물갈이 폭이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어제 한 모임 참석자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당내에 친소 관계가 없고 이미지가 좀 까칠해서 그런지 공천 관련해서 연락이 통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연락이 통 안 온다라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로서는 확인할 확인할 수가 없지만요. 연락하지 마라. 그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했을 그렇게 수도 해석해야 있다.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어제 안철수 의원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한 것 같더라고요. 특검 문제라든지 제2부속실 설치 이런 문제를 또 거론한 것 같은데 어쨌든 중진 의원들 어제는 상견례 자리였지만 앞으로 이제 총선 가까워지면 예를 들어 뭐 용산과의 차별화 이런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중진 의원들도 지금 이제 차례차례 컷오프의 기로에 서고 이런 상황에서 먼저 좀 용기 있게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다고 하는 특별감찰관 문제도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원래 설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신 것이고 제2부속실 설치는 사실 영부인이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많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문제를 건너뛰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이러면은 사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 부부가 했던 약속도 깨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곱지 않은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대단한 소신 발언인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나마 좀 더 돌출돼서 저 정도 수준까지 간 거에 불구하고 다른 의원들은 특히나 영남 중진 의원들은 더더욱이나 어떤 발언들이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 아마 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치 선배들 만나서 얘기 듣는다라고 덤덤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석하는 중진 의원들은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오고 가지 않는다 해도 내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잘 보이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정을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인천 가는데 하필이면 또 장소가 계양을에 있어요.
그 인천시당 신년 뭐 예. 인사 모임 아닙니까? 거기 그 호텔이 우연히 거기 있는 거예요? 뭐 아니면 근데 뭐 그 인천시당하고 중앙당이 뭐 협의를 하고 뭐 일부러 예. 의도적으로 그 개양 의뢰 정했는지 여부는 저는 뭐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 거기 가는 건 뭐 그 정해진 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그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뭐 이제 공천 뭐 심사 거기에 이제 의정활동 계획서 이런 걸 내게 돼 있는데 예. 뭐 개양을 어떻게 해보겠다. 판교 테크노밸리 못지않는 예. 개양 테크노밸리 조성하겠다. 그 얘기는 그거를 당에 제출했다는 것은 개양에서 또 한번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갔다 와서 이재명 대표의 개양을 출마가 확실시 된다면 그 대항마를 누구로 할 것인지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개항을 당내 행사를 찾는다고 하는데 나 이재명 대표랑 맞붙겠다 이런 의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분명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천 지역하고 원 전 장관 특별히 연고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참석을 한다 했을 때는 인천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겠다 이 의지를 뭐 작년 말에도 크게 뚜렷하게 밝힌 바가 있듯이 이거를 또 되풀이해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딱히 또 경쟁자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를 옮기지 않는 이상은 예.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 원희룡 대결은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동훈 위원장 발언이 조금 전에 좀 들어온 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총선을 승리해서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줄이는 1호 법안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한동훈표 정치 혁신 이게 이제 저는 제가 애용하는 용어로는 권력 다이어트입니다. 권력 다이어트. 네, 권력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제 국회의원 권력, 특히 이제 소프트 파워는 우리 기성 정치인들 소프트 파워는 거의 없고 그냥 하드 파워에 집착하는 그 형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 특권 내려놓기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금고형 이상 확정 그 판결시, 그 세비 반납이라든가 그런 그 시리즈가 쭉 나오는데 1호, 2호가 나왔잖아요. 저 묵직한 게 이제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 확 줄이기,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정치 혁신의 아주 주요 그 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에 개혁신당을 꾸린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이른바 뭐 한모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또 한 유튜브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요. 지난 2022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 찍힌 사진인데 뭐 땡땡 페리스에 사는 한 위원장이 과천 법무부까지 출근하는데 D사 도넛과 커피를 들고 갔다. 이 도넛 가게를 다 찾아봤더니 그 동선 안에 가게가 없다 그래요. 살 수 없는 동선인데 이거 설정이다. 기획이다. 누가 사서 들려줬다. 이런 또 의혹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이 날짜를 좀 확인해 보니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동선은 이랬습니다. 그래픽 다음 거 보여주실까요? 이날은 과천청사와 자택을 오간 게 아니라 광주를 갔다 온 날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날짜를 확인을 안 해본 건지 좀 의아해요. 5월 18일이면은 상식적으로 뭐 광주에 갔다 왔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동선을 추적한다는 것 자체도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일인데 이게 팩트에 안 맞게 들어가 버리면 대단히 더 우스워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이 짚는 방면을 잘못 짚었다. 그리고 최근에 공격하는 걸 보면 이제 왜 우리가 프로야구나 이런 프로스포츠 팀들도 보면 어떤 팀이 어느 정도 잘 하는데 예. 특정 팀만 만나면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이준석 한동훈 관계에서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짚으려면 사실 공격하려고 하면은 포인트는 많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인사청문회 때 제대로 해명 못했던 딸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짚어나가면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원래 스마트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마치 본인이 하버드 대학교 관련해서 공세를 받으면서 제2의 타진요라고 안티들을 얘기를 했듯이 근데 본인도 잘못하면 한동훈 판의 타진요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좀 손을 떼시고 정책이라든지 다른 걸로 인사검증 요소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좀 방향을 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요. 이 내용도 같이 듣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한동훈 위원장은 돔구장에서 공연하시는 가수 같으세요. 돔구장. 예.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노래 부르실 때는 사람들이 이제 좀 그냥 막 휴대폰 보고 별로 좀 관심 없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이 계시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이제 노래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와 하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돔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돔구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고 바깥을 향해서 문을 여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것은 말이 그렇지 깨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체제에서.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3년 이상 남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당에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천하람 위원장이 그랬던가요? 도움구장,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도움구장에서 노래하는, 공연하는 가수 같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 행동 반경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범위 내에서 홀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지우는 전략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돔구장 안에 갇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를 절대 지울 수 없다라는 비판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그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은 나올까 말까 그런 때였는데 한나땡을 외치던 민주당 사람들이 많았죠. 한동훈이 나서주면 땡큐다. 그래서 제가 한나 땡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라고 하는 민주당 사람들에게 내가 고맙다고 땡큐라고 하겠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뜨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한 국민적 기대, 또 관심도 모으면서 기대도 높이면서 지지율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때 한동훈 별거 아니다. 윤석열 아바타니까 아무것도 안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런 프레임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런 주장은 이제 점점 설득력을 잃어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무조건적인 비판만 계속 이어가는 건 이준석 지금 전 대표에게도 좋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게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좀 유리한 고지가 될까요? 제가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검증을 할 거면 더 아픈 쪽을 건드려야 된다. 제가 오늘 언급한 것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고발사주 사건 관계자 비호 그리고 딸 논문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 뭐 검증할 건 충분히 있는데 근데 아마 개혁신당 관계자 본인들이 같이 여당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검증 안 하고 지금 검증하기가 겸연쩍어서 그 얘기들을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면 다른 정책적인 검증 이런 것들이라도 충실히 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또 개혁신당이 도움닫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굳이 한동훈 위원장 언급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본인들의 노선을 보여주는 데 더 충실한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달리 구도를 달리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선 80여일 남은 정치권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수민 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